태조 왕건은 왜 29번 결혼했나? 자, 때는 900년경인데요. 한반도가 신라 그리고 후백제 후고구려 쪼개진 후삼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 나라가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었죠. 이때 왕건은요, 후고구려의 대표 장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삼국 간의 견제가 점점 극에 달하던 903년 어느 날 궁예가 부하 장수 왕건을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건에게 명령을 내렸죠. 나주로 가라. 바로 나주 일대를 점령하라는 특별 임무를 받게 된 겁니다. 왕건이 나주 지역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는요, 꼭 지나쳐야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고구려의 수도였던 송악. 자, 이 송악에서 나주로 가려면요, 보시다시피 이 서쪽 바다를 통해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송악에서 서쪽 바다로 가기 위해선 송악과 거의 나란히 붙어있는 정주라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나주에 가는 고달픈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왕건은 잠시 나무 밑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다가 우연히 이제 근처에 이렇게 시냇가를 이렇게 바라본 왕건은요, 순간 멍해지고 맙니다. 왕건이 순간 갑자기 멍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어마어마한 분을 본 거죠. 29번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될 부인을 만나는 첫 번째 거예요. 분을 만난 게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나무 밑에 있으면 뭐 이렇게 놀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시냇가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왕건은요, 그 여인을 본 순간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한마디를 던지죠. 자, 여러분이 왕건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조나단, 어떤 말 할래요? 아세요? 네. 그 물 한 모금만 일단. 그래서 목마른데 시냇물 한 잔 하나요? 예, 한 잔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먼저 말을 타야 되니까요. 자, 이때 왕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느 집 딸이요? 아. 오, 근데 왕건의 그 플러팅 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균형 바로 그냥 들이대는 예. 거예요. 그러자 여인은요, 수줍은 듯 이렇게 답합니다. 이 고을 장자집 딸입니다. 여기서 장자는요, 큰 부자이면서도 덕망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 유천궁이란 인물은요, 정주 지역의 거부이면서도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가지고 장자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왕건이 첫눈에 반했던 그 여인은 정주 지역의 유력자였던 유씨 집안의 딸이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만나요. 첫눈에 반한 여인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을까요? 왕건은 홀린 듯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어우야. 네. 그리고 그곳에서요, 유 씨의 아버지 유천궁을 맞닥뜨리게 되죠. 오. 딸과 함께 집에 온 낯선 남자. 이 왕건을 본 유천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 나가라는 줄 했을 것 같아요. 불쾌했을 것 같아요. 유천궁은요, 처음 본 왕건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진짜요? 심지어요, 왕건뿐만 아니고요, 왕건의 군사들에게도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음식을 마구마구 제공합니다. 오늘 이 아이가 자네에게 시침을 줄 것일세. 나와 이 아이의 정성을 받게는 사실 유천궁에는요, 속내가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건이 후고구려의 뛰어난 장수로 이름을 날리는 인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과 왕건을 맺어준 다음
왕건을 통해서 중앙정계 진출이라는 끈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와 잠깐만 이건 집안이 진짜 잠깐 무서운 집안이. 그래 이제 여기 근처에 왕건이 와 있대. 너가 그 근처에 가서 어성여봐. 그러면 딱 맞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왕건이 아까 말씀한 대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예스! 아버지가 됐어. 중앙이다. 성공이다. 예. 자, 그렇다면 갑자기 여인과 동침하라는 제안을 받은 왕건,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왕건은요,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씨 여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왕건도 사실 이렇게 행동한 속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마 왕건은 이 유씨 집안의 내막을 알고는 나름대로 아마 좀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계산 중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주를 지나거나 머무를 때 아마 유천궁으로부터 군사라든가 식량 등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왕건 역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씨와 혼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바라는 바가 좀 맞았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왕건이 이 첫 여인 유씨와 보낸 단꿈 같은 시간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건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유씨를 두고 정주에서 후 떠나버린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그 치열한 접전을 해온 왕건의 전투 결과가 나옵니다. 후 고구려의 장수 왕건은 나주 지역을 완전히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철원으로 돌아간 왕건은요, 급하게 무언가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씨 찾아야죠.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해야죠. 아 진짜로? 6년 지났는데? 아이, 없을 사람이네요, 나작씨. 아니 6년 연락 안 하면 잠수 이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도 시간들이 지났고. 아이, 아니죠, 아니죠.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예. 해야죠. 혼인해야죠. 그렇게 하나요? 실제로? 합니다. 네, 왕건 정말. 해야죠. 유 씨와 처음 만난 지 6년 만인 909년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와. 두 사람이 혼인하고 얼마 후 왕건이 갑자기 새로운 식구라면서 어떤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 씨는 나주 사람이다. 태조가 불러 사랑하였다. 잠깐만 왕건 이거. 그러니까 왕건이 유 씨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주 지역 출신의 오 씨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심지어 왕건은요, 오 씨와 정식으로 혼례까지 치릅니다. 나주를 점령한 후 다시 철원에 돌아와서도요, 자신의 군사들이 있는 나주에 자주 오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주에 들른 왕건이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에 오색 구름이 자욱한 거예요. 왕건은 신기해가지고 그 오색 구름이 자욱한 곳으로 홀린 듯이 또 다가갑니다. 자, 그렇게 간 우물가. 이 우물가에서 선녀같이 아름다운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오 씨였던 겁니다. 마침 목이 탔던 왕건은요, 오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 한 바가지 주시겠소. 자기가 퍼서 먹으면 되지 그거. 물을 달라던 왕건에게 오 씨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물을 달라 했는데 오 씨가 이제 물을 뜨고 한 행동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 전 알 것 굉장히 같아요.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답. 정답. 매력 발산을 위해서 매력 발산 위해서 물을 뜨고 뜨거. 머리에 딱 쏟아붓고 Did you never worry that I come to depend on you? 막 이렇게 젖은 모습을. 자기 머리에 예, 섹시 컨셉으로. 예. 자, 오답.
정답. 저 이제 물을 떠가지고 이제 급하게 마시면은 물 먹다가도 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에다가 나뭇잎이나 꽃잎을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탁 마시게끔. 이야, 그러면 뭐 맞나요? 정답! 진짜로? 맞습니다. 오 씨가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넣어서 착 건네주었죠. 의아해진 왕건은요. 아니 왜 나뭇잎을 띄워서 주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오 씨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급히 물을 마시면 체할지 모르니 천천히 드시도록 버들잎을 띄운 것입니다. 왕건은 오 씨의 그 깊은 마음과 지혜로움에 완전히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정치적 속내도 약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 나주 지역은 후백제의 배후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왕건의 입장에서는 나주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주 지역의 호족 세력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자, 왕건은 왕을 꿈꾸는 야망 있는 인물이잖아요. 자신의 편이 되어줄 호족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혼인으로 끈끈한 자신의 편을 만드는 일, 즉 혼맥을 통해서 나주 호족 세력과 결합해서 또다시 자신의 세력을 키운 겁니다. 자, 왕건이 2명의 부인을 들이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912년 왕건의 첫 아들 탄생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 유 씨예요, 오 씨?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이게 중요하다, 누군지가. 둘째 부인 오 씨. 왕건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든든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부인들의 집안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얼마 후 왕건은요, 지금의 국무총리격으로 아주 높은 관직인 시중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왕건이 명실상부 후고구려의 2인자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918년 6월 15일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집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때는요, 인적이 드물어진 아주 캄캄한 밤, 꽝꽝꽝꽝꽝 왕건의 집 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안에 있던 왕건은 한밤중 이게 웬 소리 아닌가 라고 문을 쓱 열어보죠. 근데 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은 홍유, 배현경, 신순겸, 혹지겸 이런 4명의 신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료들은 대뜸 무릎을 꿇더니 왕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 복지겸 여기 기장들과 함께 청하옵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앞서 주시옵소서. 아내? 유씨. 이분들의 간절한 청을 외면하심은 책임 있는 신료로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옵니다.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짓이오 부인? 지금 왕건의 첫째 부인 유 씨가 왕건을 설득하려고 나선 겁니다. 유 씨는요, 고민하고 있는 왕건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신료들의 말대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죠. 확신에 찬 부인 유 씨의 표정을 보고 왕건은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신료들의 설득에는 절대 거사를 일으킬 수 없다고 했던 왕건이 유 씨의 설득에 마음을 굳힌 겁니다. 왕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지지 아래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고려의 시작에 왕건의 2 부인들도 함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즉위하고 불과 4일 후인 918년 6월 19일 환선길이 부하 50여인과 함께 무장하고는 곧장 태조를 해치려 하였다. 환선길이 누구죠? 환선길은요, 궁궐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고려의 장군입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조 왕건의 그 호위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환선길이 자신의 부하 50여 명을 무장시킨 후 세 나라의 왕을 죽이겠다면서 습격한 거예요.
왕건이 왕위에 올랐지만 누구나 다 진심으로 이렇게 왕으로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왕건의 왕권은 불안정하고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건에게는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충성을 바칠 이들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건이 내놓은 특급 대책 제3비 신명숭성 왕태후 그리고 제4비 신정 왕태후.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는 겁니다. 왕건의 새로운 부인들, 이 부인들 역시 각 지방 유력 호족의 딸이었거든요. 왕건이 호족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정략훈이었던 겁니다. 자, 출신적을 보면요, 이 왕태와의 결혼이 왜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숭성 왕태호는 바로 이곳 충주. 충주 지역 호족의 딸이었습니다. 충주는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후백제와 신라로 연결되는 정말 교통상의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남한강을 끼고 있어가지고요 수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죠. 자, 그리고 충주는요 철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철은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농기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중간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대단한 지역 호족의 딸이 바로 신명숭성 왕태후. 혼인한 이후에요 정말 왕건의 깊은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왕건의 새로운 부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었죠? 2명. 두 명이었잖아요. 제4비 신정 왕태후의 또 집안 배경은 어떨까요? 황해도에 있는 황주 호족의 딸입니다. 황주는요 통일 신라가 다스릴 때부터 북쪽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상주시켰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황주의 위치 보세요. 어느 쪽에 있어요? 저 개경. 송악. 바로 뒤잖아요. 왕건이 고려 남쪽에 있는 이 후백제와 맞서 싸울 때 황주 지역이 후백제와 손을 잡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개경 끝나는 거예요. 결국 황주 호족의 딸인 신정 왕태와의 혼인 꼭 필요한 세력이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호족 집안의 딸과는 반드시 결혼하는 정략 결혼의 방식을 왕건은 채택을 한 겁니다. 그만큼 불안했기 때문에 다 정략 결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세우고 있었죠. 왕건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야? 와. 잠깐만요.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잠깐만. 친의 왕후부터 마지막 부인까지 29명. 와. 왕건은 29명의 여인을 드릴 때까지 혼인 정책을 통한 호족 포섭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왕건에게는요, 총 29명의 비가 있지만 신의 왕후와 장화 왕후를 제외하고는요, 누가 먼저 왕건의 부인이 되었는지 정확한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왕건이 적극적으로 펼친 호족과의 혼인 정책의 성공으로 즉위초 불안정했던 고려 내부도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